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배종호 세한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관심을 많이 모았던 뉴스입니다. 양자 TV 토론, 결국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설 연휴를 즈음한 양자 토론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이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법원은 이 토론회가 영향력을 상당히 미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5%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토론회가 열렸을 경우 제3후보로 완전히 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선다 이런 판단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원이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핵심 판단의 근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선거의 공정성,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이런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 측에 방송 금지, TV 토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공직선거법상에 보면은 최근 한 달 사이에 평균 지지율이 여론조사 5%가 넘으면은 TV 초청 토론 대상자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 무려 17%까지 지지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이걸 빼는 것이 과연 선거법이 의미하는 공정성에 맞는지, 그리고 또 국민들의 알 권리에 맞는지, 이런 차원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요. 이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이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 운동이다. 특히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신념이랄까, 또는 도덕성이랄까, 정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선거운동의 어떤 도구인데, 이런 것을 불참하게 한다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이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당초에 잡아놨던 30일, 31일이 지금 양자 TV 토론으로 잡아놓은 날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자 토론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의 의지죠. 후보자들이 내가 TV 토론 참여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나의 정책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국가 운영 비전을 얘기를 하겠다라면 얼마든지 하고, 기술적으로 TV 토론과 관련해서 방송국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의지의 문제인데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양자 토론도 좀 기피하는 그런 양상인데 이 다자 토론을 받아들일지 좀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양당이 사과를 하고 사자 토론을 바로 추진해야 된다.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한요.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현실적으로 이 설 연휴 즈음에 사자 토론이 가능할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또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설 전에는 사자 토론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양자 토론 그 날짜 자체도 사실 이 지상파 3사가 중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날 연휴에 다른 프로그램도 이미 편성돼 있는 상황이어서 끼워넣기가 쉽지 않다는 그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양자 토론 자체를 일단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사당 간 합의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방송사들이 편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설 연휴 이후에는 저는 사자 토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사실 이 양자 토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를 한 것이 설 전에 양자 토론을 하고 설 이후에는 사자 토론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앞서 우리 뉴스 초말미에 모두의 그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자기는 아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할 의지가, 그러니까 의도가 전혀 없다. 언제든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4명의 후보 모두 다가 지금 그 토론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법정 토론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법정 토론이 선거운동 시작되고 난 2월 중순, 2월 21일부터 3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후보들의 여러 가지 공약과 또 대비되는 그런 이 기회를 한번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은 부분들의 국민들의 생각이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설 이후에는 사자 토론은 충분히 성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전혀 다른데요. 설 이후에도 지금까지 해온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보면은 사자 TV 토론은 안 열린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부터 그래서 21일, 25일, 3월 2일 이렇게 세 차례 법정 TV 토론이 잡혀져 있고 지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회피한다면은 실제로
2007년도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 TV 토론을 거부해가지고 결국 이제 법정 TV 토론 3회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란 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TV 토론이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좋다. 그리고 형식도 다양한 형식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을 계속 회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3자 TV 토론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럼 그런 모든 것을 국민 유권자들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그 3자 토론이라 하면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특정 후보든 간에 원하지 않는 후보는 빼고 원하는 후보만 TV 토론을 해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네. 그리고 비호감도가 60%라는 이런 네거티브 상황에서 정책 대결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토론 피하지 않겠다라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 교수께서는 좀 피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양자 토론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했을 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사실 상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선상에서 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앞서 방금 봤듯이 어떤 토론이든 간에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정견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자기는 또 어떤 토론 관계없이 지금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거부하는 모습을 냈을 때는 사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네.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상당히 마냥 거부만은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요. 대선까지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오늘 그런 선언을 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실망감을 넘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예,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전격적으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정치 쇄신안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요. 이 후보가 이처럼 돌연 이렇게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이유, 아무래도 설 명절 전에 민심을 고려한 행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대선 전 양상으로 계속 간다면은 사실상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좀 어렵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후보가 정치 혁신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선언을 중단하겠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기득권의 어떤 정치, 그리고 내로남불의 정치, 오만의 정치,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런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5선 국회의원입니다마는 총선 불출마 선언했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네. 일부에서는 대권 도전하려고 그런다 하지만은 네. 사실상 총선을 불출마한다면은 앞으로 정치 생명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5개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3개 지역 서울, 종로, 정치 1번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청주라든지 그리고 경기도 안성 이 무공천 이것도 상당히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정치 종로 1번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도 결국 이제 정치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3선 초과 금지의 제도화라든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자당의 국회의원이 2명이나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상직, 윤미향 그리고 이제 포함해서 박덕금 국민의힘 의원까지 해서 제명 처리하겠다. 이것도 사실 우리 정치 역사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그런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국 새롭게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는 등 돌린 민심을 잡아낼 수 없다. 이런 판단이고 이재명 후보가 역시 여기에 발 맞춰서 정치 혁신의 카드로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이 후보의 이 네거티브 중단의 의지는 좀 결연해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 네거티브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도 해석의 여지가 좀 남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후보는
네거티브를 안 하는데 네. 후보 주변인들, 측근들이 하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하지 않지만 후보 검증과 관련된 팩트 체크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뭐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혹들이 제기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진상 여부는 가리겠다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요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뭐 카드라는 식의 이 이야기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세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는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의지는 결혼한데 가면 주변에 있는 또 뭐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사실 오늘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씨 녹취록 갖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지금 엇박자 내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결혼할 의지가 조금 전파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개별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저는 아마 그 부분 그 말에 상당히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외감 네거티브를 이 상황에서 간두려고 했을 것인가?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적 혐오, 불신, 소위 말해서 비호감 대선이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아마 정책 명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네거티브를 통해서 사실 민주당이 얻은 게 별로 없다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온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이 지금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녹취록 파문보다 이재명 후보의 그 형수 욕설불 녹취록 파문이 훨씬 더 영향이 크다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네거티브를 계속 갖고 가는 것 자체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치적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꺼내야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제 또 이 지금 정치 개혁을 통한 쇄신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쇄신에는 소위 말해서 네거티브도 포함된다. 그래야만 전략적으로 뭔가 수밀관한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진짜 진정성 있게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냐 부분을 아마 유권자들은 상당히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이 지지율 정체에 대한 절박함에서 이런 쇄신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행보가 과연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시기상 사실상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기상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시기가 그러니까 더 절박하다. 오히려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의 문제니까요. 역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이 있으면은 진정성이 전달이 되고 실천이 없으면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과거 보면 지금 586 용태론과 관련해서 일종의 카드만 던지고 실천 안 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정성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실천해야 된다. 문제는 지금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거듭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후속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586에서 용태의 행보가 이어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고요. 3선 이상 초과 금지 같은 경우도 그걸 이제 제도화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혼자로 마이웨이의 길을 가져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3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줄지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직, 윤미향, 박덕흠 이 세 분의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제명 처리하겠다. 만약에 이 세 분을 동시에 국회에서 제명 처리한다면은 우리 국회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될 텐데요. 일단 이 부분은 사실상의 180석에 가까운 그런 의석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처리해야만이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밝혔던 정치 쇄신안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특히 수도권 2030에서 표심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김에 제가 질문 하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기에는 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 선언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거기에 대한 확약을 다시 한번 했다. 이제 이 86그룹 용태의 세 번째 주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누가 그 3번을 이어받으면 좀 그 진정성을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아무도 입 다물고 있는데 열지 않고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 제가 원수가 되겠죠. 예. 그런데요. 어쨌든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586 하면 586의 상징이 누구냐? 라는 그룹이 어느 정도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가장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586의 그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감하게 용퇴를 한다면은 국민들에게도 진정성이 전달되면서 큰 정치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 교수께서도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도 뭐 특정인을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대충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은 있지만 그분들이 이 생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586 용태론이라는 것이 민주당 쪽에서 놓은 이야기가 제법 꽤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또 좀 절박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넌 또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때는 또 정치적 지형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아마 이 좀 이게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내심 중진 의원들은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지금 총대를 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쯤에서요,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그제와 어제 양일간에 있었던 조사입니다. 차기 대선 지지도를 조사한 리얼미터의 결과인데 보시면요, 윤석열 후보가 44.7, 이재명 후보 35.6, 안철수 후보 9.8, 심상정 후보 3.9% 순입니다.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가 하락을 했고 윤 후보는 5.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지금 결과인데요. 최근 윤석열 후보의 이 상승 추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이대남이 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발표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요. 이대남이 얼마를 지지했냐면 53% 윤석열 후보.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0%밖에 기록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참 윤석열 후보가 20%대까지 추락할 때 그때 이대남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였냐? 이대남보다는 뭐 전체 20대. 그때는 뭐 무려 10%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10%까지. 그걸 보면은 여기에서 뭐 거의 무려 한 40%포인트 이상 올랐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2배 이상의 격차를 벌이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 급상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20대 남자 내지는 뭐 20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변동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 표심이 바뀔 수가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당파적이라든지 이념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예를 뭐 주거라든지 일자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후보가 누구냐 또 그런 판단을 공약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에 얼마든지 이 표심은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차 교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오늘 여론조사의 결과는 상당히 좀 저는 던진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설날 전에 지금 놓은 지금 여론조사인데 상당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반등세가 강하다는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지금 상당히 강한 반등세는 아무래도 이대남의 지지율이 상당히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지금 내용을 봉합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처신이 가볍고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 상당히 국민의힘 측에서 악재라고 생각했던 김건희 씨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 예. 이 부분에서 아마 지지층들이 상당히 똘똘 뭉쳤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설 전에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반등세가 상당히 커지면서 아마 일종의 뭐랄까 단일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요구보다는 자강론. 우리끼리만 하면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아마 목소리가 커질 것인데 과연 이 단일화 부분을 전혀 무시해도 될 것이냐 그에 보다 판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짜 위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설날하면 상당히 이 설날 민심이 중요한 이유가 전국의 민심이 한번 섞인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불리한 국면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네거티브 중단 어제 이야기했던 정치 쇄신 이러한 이 지금 나름대로의 그 대책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철수 후보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떨어졌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럼 단일화 안 할 것이냐, 진짜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완주할 수 있는 독립단체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라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또 단일화 안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정치 선택을 할 것인가가 지켜볼 하나의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이제 곧 등판할 것이다. 그 등판 시점과 여부에 대한 주목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포털 사이트에 이제 프로필을 등록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섣부르게 김건희 씨를 공개해서 그런 등판 행보가 오히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여론의 평가가 긍정적이니까 적극적으로 등판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 15일 전에는 등판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아직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이제 상황인데 예. 일단 본인이라든지 주변에서는 등판 쪽에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네이버에 프로필을 올렸어요. 윤석열 후보에게 누가 올렸느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직접 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팬클럽에서 또 올린 그런 보도를 보면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또 촬영하는 그런 모습까지 올린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등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판을 좀 조심하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건희 씨가 등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어느 정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씨가 등판했을 경우에 이게 자칫 엉뚱한 데 튈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 후보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김건희 씨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 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속 리스크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뭐 허위 경력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상당히 좀 조심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이 상당히 김건희 씨의 등판과 관련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원희룡 이 정책본부장이 오늘 지금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지금 사실 지금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건의 노름수에 말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만 어제 지금 그 프로필 사진을, 그러니까 프로필을 다시 올렸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예. 아마 이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가면 일단 공개적으로 공식 활동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자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원희룡 본부장으로 대표되는 이 지금 선대본의 공식적 라인에서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금 그 정치적인 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노출을 안 하는 쪽이 아마 상당히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 주변의 생각과 이 선대본의 공식적인 견해가 어떻게 이 간극을 좁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행동이 아마 결정될 것 같은데요. 아마 어쨌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아마 공개적인 행보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걸 조심스럽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안철수 후보와 관련돼서 좀 질문 드리면요.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홍준표 의원에 이어서 어제는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윤 후보와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두 사람을 연이어 만났다는 것. 그 행보에 대한 해석들이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일단 뭐 최진석 위원장은 본인이 일단 정치권에 이제 입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원로들에 대한 인사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교롭게도 홍준표 의원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좀 껄끄러운 관계고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 신경전이 사실 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만남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인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떤 식으로든 아마 일종의 뭐랄까 단일화를 대비해서 최진석 위원장이 아마 우군을 좀 포석하기 위한 미리 좀 이렇게 그러한 행보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